저는 여기 통증을 치료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치료하러 온 것이 아니라 처음에 저는 이제 유연성을 제 흉추와 어떤 제 몸의 마디마디가 점점 자유를 잃어가는 굳어지는 이거를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부가적인 효과가 너무 큰 거죠. 대표적으로 허리가 너무 불편하고 아픈 특히 일을 많이 하고 힘들 때 그럴 때가 많았는데 허리가 굉장히 편해지게 돼서 이제 쌤한테 제가 계속 질문을 드렸던 거죠. 왜 내 허리가 편해졌나요? 나는 허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한 게 아닌데. 근데 이제 지금 한 이런 설명들을 듣고 우리 몸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이 근육을 이렇게 강화시켰더니 결과적으로 요방근근이 자유를 찾으면서 허리가 편해졌구나. 그거 한발 스쿼트와 이촌동 복압 운동을 통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였구나를 깨닫게 된 거였죠.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고관절의 정상 패턴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얘기를 해봤죠. 네, 사실 그게 저희가 한 달 전쯤에 찍은 영상이었어요. 제가 최근에 조금 드라마 촬영 때문에 바빠가지고 그래서 오랜만에 지금 다시 영상을 찍으면서 지난 시간 영상을 보니까 그래도 저 사실 그 내용 하나도 기억이 안 났거든요. 네. 근데 되게 자세하게 설명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도 한 번에 다 이해 안 될 거라는 거 압니다. 오늘 영상을 열심히 보면 여러분의 이해도가 조금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고관절 이야기가 우리가 한발 스쿼트라는 동작을 위해서 필요한 설명들이었잖아요. 네. 제가 특히 이 한발 스쿼트는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 왔다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설명을 허리가 안 좋은 분들한테 한발 스쿼트가 어떤 해부학적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가를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예, 한발 스쿼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가 호흡에 관련돼서 이점이 하나 또 있고, 그 다음에 다리를 찢는데도 이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허리 통증을 이제 막아주는다 한 쪽에 이제 이점이 있는데요. 그 허리에 관련돼서 한번 연결지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논의의 초점을 발바닥까지 내려가거나 어깨까지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하겠습니다. 논의가 너무 길어지면 설명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으로만 한정돼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다리가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린 것 중에 하나가 기우뚱한 있는 체간을 세우는 동작이 외전이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되냐?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다리를 뻗은 게 외전이 되지만 내가 몸을 기우뚱하게 만들면 이 상태에서 다리를 뻗는 힘으로 내 몸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우뚱한 몸을 세우는 동작이 외전이게 되고 외전 동작을 담당하는 주요 근육 중에 하나가 둔근입니다. 그리고 특히 기우뚱한 몸을 세우는데 가장 우리 몸에 도움을 많이 주는 근육은 중둔근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중둔근, 둔근, 이 둔근율을 정상 패턴으로 사용하거나 둔근에 있는 퀄리티를 높이며 기우뚱한 몸을 세우는 데 도움이 돼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한 발로 서서 한번 기우뚱 해보세요. 그 상태에서 몸을 일으킬 때 엉덩이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게 말로 듣는 거하고 내가 직접 몸을 써봤을 때하고는 이해 깊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전이지만 다리가 벌어지는 게 외전이지만 다리가 아니라 몸이 반대로 있을 때는 이 몸이 일자로 오는 게 외전과 똑같은 어떤 근육의 힘이 필요하다. 네, 이 설명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우뚱한 몸을 체간을 바로 세우는 힘이 누가 하냐? 중둔근, 크게 보면 둔근이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일상생활을 할 때 앉아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걸어 다니면서 돌아다닐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돌아다닐 때는요, 한 발이 떴다가 한 발이 내려오고, 한 발이 떴다가 내려오고를 반복합니다. 내가 이제 걷기 시작해서 내가 이 발을 띄운 상태가 됐어요. 앞으로. 이상한가? 앞발을 살짝 띄운 상태가 됐어요. 앞발을 띄운 상태가 되면 다시 그려주시면 안 돼? 동작이 어떤 모양인지가 좀 보이게. 옆으로 봤었을 때 내가 다리가 앞으로 그림을 못 그려. 걸어갈 때 이렇게 되는 자세 얘기하시는 거죠? 맞나요? 네네네. 그거를 그리고 싶은데요. 네네.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대충 그리시고 제 몸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리를 한 발을 띄웠어요. 이렇게 네. 띄웠어요. 바닥 평지에
다리가 이만큼 떨어진 상태가 되면 제 몸은 이런 식으로 기울게 돼요. 몸이. 골반이 이런 식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울어진다고요? 띄운 다리 쪽으로 골반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제가 걸어갈 때 발이 이렇게 떨어질 때 골반이 이렇게 기우니까 네. 맞죠? 네. 이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몸이 약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우뚱한 자세가 돼 있으니까. 이 각도가 돼 있으니까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이쪽 엉덩이가 힘이 쓰여진다. 맞죠? 라고 하는 겁니다. 들려진 쪽에 반대쪽 엉덩이가 내 몸을 바로 잡는 맞아요. 역할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우뚱해지는데요. 제가 이 골반을 기울인데 요쪽 떨어져 있는 다리를 세우기 위해서 반대편 쪽에 있는 요쪽 파트에 있는 둔근이 내 몸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둔근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우뚱한 자세에 있는 몸을 엉덩이 근육이 세우지 못하는 역할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 허리 통증의 주범은 아니지만 허리 통증의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대신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근육이 요방형근입니다. 이쪽에 있는 요방형근이 내 떨어져 있는 골반을 다시 들어 올려줘요. 제가 그림을 봤을 땐 거의 피카소거든요, 지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몸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 그림은 이해되시는 분만 보시면 되고 제가 몸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들렸을 때 몸이 이렇게 되니까 이 몸을 잡기 위해서 이쪽 엉덩이가 써야 되는데 이 엉덩이를 제대로 못 쓰니까 이게 정상 패턴으로 엉덩이를 써야 되는데 이 움직임이 제대로 우리 몸에 없는 입력이 되지 않은 사람이 많으니까 이 움직임을 대신에 허리에 있는 근육이 이쪽에 있는 허리, 떨어진 쪽에 골반에 있는 허리가 내 몸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엉덩이가 할 일을 반대편 쪽에 있는 얘가 제대로 못하니까 반대쪽에 있는 이쪽 허리에 있는 요방형근은 이 허리 있죠. 허리 척추 양옆으로 이 기립근 안쪽에 기립근의 이 사이를 파고들면 이 깊숙한 곳에 저 척추 심부 쪽에 있는 근육이거든요. 이게 딱 저의 증상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피카소처럼 되는데 이거 그림 진짜. 이쪽에 있는 요방형근이 골반을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과사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몸의 힘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힘을 내는 근육들이 몇 가지 근육들이 있는데 광배근, 뭐 둔근, 허벅지근 이런 근육들이 있는데 그 근육들에 비해서 요방형근은 힘의 능력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얘가 둔근에 하는 일을 100%다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못한 능력치만큼 계속 과사용이 되면 제가 이제 지지난 영상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에 있는 모든 근육을 계속 24시간 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24시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됐습니까? 가능하다 그랬어요. 가능한데 신경 전달 물질이 계속 분비되는 건 불가능하니까 이 과사용된 부분만큼의 근육을 단축을 시켜버립니다. 아예 처음부터 여기를 이렇게 단축을 시켜놔요. 그럼 그림이 좀 더 이상해졌는데 그러면 여기가 단축이 된 상태로 내 몸이 고정되면 떨어져 있는 골반이 위로 올라가는 거를 의도적으로 보상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제 몸은 어떻게 되냐? 항상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이 단축된 상태에서 뻐근함을 느끼는 상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림을 잘 감상하였고요. 이제 우리 오랜만에 해골바가지를 꺼내서 좀 정확한 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 그림을 빨리 넘어가고 싶은데. 준비를 해놨습니다. 진짜 피카소.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딱 여기. 자,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요. 중둔근이에요. 이 중둔근에 있는 역할이 제가 아까 그림으로 이상하게 표현을 했지만 요게 혹시 무슨 부위인지 잘 연상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척추고요. 이게 엉덩이인데 여기는 이제 겉에 있는 근육까지 있는 거고 겉에 있는 근육을 한 겹 걷어내면 안에 중둔근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요게 바로 요방형근이겠죠. 네. 근데 이 요방형근은 겉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위로
기립근이나 뭐 다른 근육이 더 덮여 있어서 네. 잘 찾기 힘들고 잘 인지하기가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노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요 노란색이 이제 요방형근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떨어져 있는 골반을 세우는 능력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엉덩이 근육이라고 그랬습니다. 엉덩이 근육. 이쪽에 있는 엉덩이 근육이 반대편 쪽에 있는 떨어져 있는 골반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이 엉덩이 근육이 떨어져 있는 골반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들어 올리는. 그러면 이 엉덩이 근육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내가 만약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반대편에 있는 요방형근이 단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단축이 일어나면 허리 주변에 있는 뻐근함과 만성 통증을 일으키는데 역할을 많이 담당하고 있어서 둔근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확보하는 게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줘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요방형근의 경우에 네. 해당되는 얘기고 이제 허리가 아픈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간단하게 만약에 언급을 한다면 이제 한발 스쿼트가 도움이 되는 동작도 있을 테고 조금 다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체감상 허리 디스크와 또 장요근이 타이트한 사람과 요방형근이 타이트한 사람 이렇게 허리가 불편한 사람들은 세 가지 정도로 좀 분류가 되더라고요. 장요근, 그다음에 요방형근, 디스크. 네. 네. 그 경우에 대해서는 어떨까 간단하게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허리 통증을 지금 보면 여기 지금 뒷면으로 봤었을 때 뒤에서 첫 번째로 보이는 근육이 요방형근인데 요방형근 바로 앞에 앞면으로 봤었을 때 짝을 이루는 근육이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근육이 지금 이게 옆모습, 네, 앞모습. 앞모습. 요게 이제 저희가 확인했었던 근육은 이 뒤에서 봤었던 이 노란색으로 봤었던 요방형근이랑 짝을 이루고 앞에 있는 근육이요. 여기 이제 장요근이 붙어 있어요. 이게 장요근도 단축이 되면 요방형근과 비슷하게 똑같이 허리 주변에 있는 만성 통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앞면에 붙어 있고 요방형근은 뒷면에 붙어 있는데요. 둘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둘 다 공통점이 안 지켜집니다. 렉이 걸렸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이 어플은 무슨 어플인가요? 사람들이 이것도 많이 궁금해요.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거 근데 처음에는 그 해부학 하시는 그 예과생들이 이제 많이 보는 앱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대중화돼 있어서 거의 해부학을 다루는 모든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나 인스타그램 하시는 선생님들이 전부 다 사용하고 있는 말해주세요. 아나토미 컴플리트라는 앱인데 유료 앱입니다. 유료. 그죠? 이거 네. 좀 저렴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이 인터페이스가 고급지고 네. 이 그림들이 네. 진짜 너무 유용하게 잘 만들어져서 그리고 이런 거는 제가 이게 근육을 하나씩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아, 선생님이 세팅을 한 네. 지금 네. 이거는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앱을 나온다고 해서 이걸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근육들을 하나하나 붙여가서 요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자기가 커스텀으로 나만의 프랑켄슈타인을 만들 수가 네, 있는 만들 수가 와, 있어요.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뒤에서 봤었을 때 좀만 늘려서 해줘. 요방형근 아까 설명한 대로 앞에서 봤었을 때 장요근이 있는데 얘네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요방형근과 장요근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기 횡격막하고 교차하고 있어요. 아, 이게 횡격막인가요? 네, 횡격막인데 이 횡격막하고 교차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리 통증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호흡을 짧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장요근은 내 앞쪽에서 자세를 불편하면서 허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요방형근은 움직임을 보행을 불편하게 만들면서 허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주요 두 근육인데 이 두 근육이 흉추 12번에서 횡격막하고 교차해 있어서 얘네들이 단축이 되면 호흡이 짧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허리 통증과 둔근에 관련되어 있는 역할을 간단하게 한번 오늘 저희가 장요근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럼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이촌동 복압 운동으로 호흡을 강하게 만들면 장요근도 좀 편해질 수가 있겠네요. 편해질 수가 있고 장요근 이따 나올 것 같습니다. 이따가
그 내전 내중 굴곡 조건 할 때 장요근이 다시 한번 나타날 가능성이 그러면 한발 스쿼트 동작과 장요근도 네. 연관 관계가 있나요? 한발 스쿼트 아니요 그 전에 정상 패턴의 둥근 사용에 장요근이 아마 등장을 할 예정.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한발 스쿼트 동작이 이 엉덩이의 근육을 정상 패턴으로 강화시켜 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얘네를 강화시키게 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시달리고 있는 요방연근이 네. 이제 시달림을 벗어나고 네. 그래서 뇌에서는 더 이상 요방연근을 단축시키는 명령을 내리지 않게 되면서 네. 요방연근은 자유를 찾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처럼 허리 통증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진짜 그러니까 저는 여기 통증을 치료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치료하러 온 곳이 아니라 처음에 저는 이제 유연성을 제 흉추와 어떤 제 몸의 마디마디가 점점 자유를 잃어가는 굳어지는 이거를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부가적인 효과가 너무 큰 거죠. 대표적으로 허리가 너무 불편하고 아픈 특히 일을 많이 하고 힘들 때 그럴 때가 많았는데 허리가 굉장히 편해지게 돼서 이제 선생님한테 제가 계속 질문을 드렸던 거죠. 왜 내 허리가 편해졌나요? 나는 허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한 게 아닌데. 근데 이제 지금 한 이런 설명들을 듣고 우리 몸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이 근육을 이렇게 강화시켰더니 결과적으로 요방연근이 자유를 찾으면서 허리가 편해졌구나. 그거 한발 스쿼트와 이촌동 복압 운동을 통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였구나를 깨닫게 된 거였죠. 네. 네. 여러분들도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그 한발 스쿼트 중에 여러 가지 스쿼트가 있는데 그 특히 지훈님이 그 효과를 보셨던 동작은 드래곤 피스톨이라는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중둔근을 강하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발 스쿼트 중에 기우뚱한 몸을 세우는데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한발 스쿼트가 드래곤 피스톨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에 있는 한발 스쿼트 중에 드래곤 피스톨 지금 그리고 실질적으로 드래곤 피스톨을 완벽하게 완성을 하셨고 그래서 드래곤 피스톨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지 않았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래곤 피스톨 동작도 알려드립니까? 네,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동작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구령을 잘 알아서 잘 듣고 그걸 따라야지 부상을 예방할 수가 있는 동작이거든요. 이게 무턱대고 따라하다가는 무릎이 나갑니다. 맞아요. 진짜 네. 진짜 이거 좀 위험한 동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가 또 천천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허리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다리 찢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한발 스쿼트 동작을 열심히 했더니 내 다리 찢기 가동 범위가 늘어났다. 이거에 대해서는 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